NIT 게이트웨이로 프라이빗 서브넷 인터넷 연결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AWS VPC에서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가 안전하게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외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10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프라이빗 서브넷과 NIT 게이트웨이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NIT 게이트웨이와 NIT 인스턴스의 차이점, 생성 및 구성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라우팅 테이블과 보안 그룹 설정, 비용 최적화 전략, 고가용성 아키텍처 구성,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과 실전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서브넷의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로의 직접 경로가 없는 서브넷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이 서브넷 내의 인스턴스로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보안이 크게 강화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애플리케이션 서버처럼 외부 노출이 불필요한 리소스를 배치하기에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외부 API 호출 등 내부에서 외부로의 통신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NAT 게이트웨이가 안전한 아웃바운드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즈레이션의 약자로 IP 주소를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가 인터넷이나 다른 AWS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인터넷에서 해당 인스턴스로의 연결은 완전히 차단합니다. 즉, 아웃바운드 트래픽만 허용하는 단방향 통신입니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 인스턴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거나 외부 API를 호출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연결은 완전히 차단되어 보안이 유지됩니다. NIT 게이트웨이와 NIT 인스턴스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NIT 게이트웨이는 AWS가 관리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자동으로 확장되고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운영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NAT 인스턴스는 사용자가 직접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NAT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인스턴스 타입을 조절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패치 관리나 장애 대응을 직접 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안정성과 관리 편의성을 위해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VPC와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 퍼블릭 서브넷에 NAT 게이트웨이를 배치하게 됩니다. 또한 NAT 게이트웨이에 할당할 탄력적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탄력적 IP는 고정된 공인 IP 주소로 NAT 게이트웨이의 외부 통신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를 완료한 후 NAT 게이트웨이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해 봅시다. AWS 콘솔에 로그인한 후 VPC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NAT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고 NAT 게이트웨이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NAT 게이트웨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명명 규칙을 따라 예를 들어 프라드네트 GW-1A와 같이 환경과 가용 영역을 포함하여 이름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 NAT 게이트웨이를 관리할 때 구분하기 쉽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서브넷을 선택하게 됩니다. 서브넷 선택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퍼블릭 서브넷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 NAT 게이트웨이 자체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과 통신해야 하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브넷을 선택한 후에는 탄력적 IP를 할당합니다. 기존에 할당받은 탄력적 IP가 있다면 선택하고 없다면 새로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그를 추가하여 리소스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면 NAT 게이트웨이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탄력적 IP를 할당받습니다.
AWS EC2 Allocate Address 명령어의 도메인 VPC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어는 VPC용 탄력적 IP를 할당하고 Allocation ID를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AWS EC2 Create Net Gateway 명령어를 사용하며 퍼블릭 서브넷 아이디와 방금 할당받은 탄력적 IP의 Allocation ID를 지정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NAT 게이트웨이 ID가 반환됩니다. Describe Net Gate's 명령어로 생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태가 펜딩에서 Available로 변경되면 사용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했다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가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근하려면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를 추가해야 합니다. VPC 콘솔의 라우팅 테이블 메뉴에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라우트 탭에서 라우트 편집을 클릭하고 새 라우트를 추가합니다. 대상은 0.0.0.0으로 설정하여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의미하고 타겟은 방금 생성한 NAT 게이트웨이를 선택합니다.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의 모든 아웃바운드 인터넷 트래픽이 NAT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CLI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먼저 프라이빗 서브넷에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의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Describe Route Tables 명령어의 서브넷 아이디 필터를 사용하면 해당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를 확인했다면 Create Route 명령어로 새 라우트를 추가합니다. 데스터네이션 사이저 블락을 0.0.0.0으로 설정하여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대상으로 하고 네트 게이트웨이 아이디에 NAT 게이트웨이 아이디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가 인터넷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NAT 게이트웨이를 통하게 됩니다. 보안 그룹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NAT 게이트웨이 자체는 보안 그룹이 필요 없지만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는 적절한 보안 그룹 규칙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웃바운드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HTTPS 포트인 443번은 거의 모든 외부 통신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패키지 저장소나 일부 API가 HTTP를 사용한다면 80번 포트도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규칙은 최소 권한 원칙을 따라 정말 필요한 포트만 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접근한다면 해당 포트만 허용합니다. CLI로 보안 그룹의 아웃바운드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오서라이즈 시큐리티 그룹 이그레스 명령어를 사용하여 규칙을 추가합니다. 먼저 HTTPS 트래픽을 위해 TCP 프로토콜의 443번 포트를 0.0.0.0 대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모든 외부 주소로의 HTTPS 연결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HTTP 트래픽이 필요하다면 80번 포트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합니다. 보안을 위해 특정 IP 범위로만 제한하고 싶다면 0.0.0.0 대신 필요한 CIDR 블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 프라이빗 인스턴스가 안전하게 외부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실제로 인터넷 연결이 되는지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는 직접 SSH 접속이 불가능하므로 베스천 호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베스천 호스트는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한 점프 서버로 여기를 거쳐 프라이빗 인스턴스에 접근합니다. 프라이빗 인스턴스에 접속한 후 컬 명령어로 외부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call-https://www.google.com 명령어를 실행하여 응답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패키지 매니저로 업데이트를 시도하여 외부 저장소와의 통신이 원활한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명령어들입니다. call-die 옵션은 헤더만 가져오기 때문에 빠르게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대형 사이트로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 200 응답이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사용 시나리오를 테스트합니다.
애머잔 리눅스라면 sudo yum update y 명령어로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고 우분투라면 sudo apt-get update를 시행합니다. 패키지 목록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되면 NAT 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프라이빗 인스턴스가 안전하게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NAT 게이트웨이의 비용을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시간당 요금과 데이터 처리 요금 두 가지로 과금됩니다. 시간당 요금은 NAT 게이트웨이가 시행되는 동안 계속 부과되며 데이터 처리 요금은 NAT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데이터 양에 비례합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VPC 엔드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S3나 다이너모DB 같은 AWS 서비스에 접근할 때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NAT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아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NAT 인스턴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NAT 게이트웨이를 삭제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생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고가용성 아키텍처가 필수입니다. 하나의 NAT 게이트웨이만 사용하면 해당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모든 프라이빗 인스턴스의 인터넷 연결이 끊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가용 영역마다 NAT 게이트웨이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시스트-1A와 어시스트-1B 두 가용 영역을 사용한다면 각각의 NAT 게이트웨이를 하나씩 생성합니다. 그리고 각 가용 영역의 프라이빗 서브넷은 동일한 가용 영역에 있는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영역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증가하지만 가용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멀티-AZ NAT 게이트웨이 구성을 CLI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가용 영역인 1A의 퍼블릭 서브넷에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이때 해당 영역의 탄력적 IP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가용 영역인 1B에도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각 NAT 게이트웨이는 자신이 위치한 가용 영역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담당합니다. 라우팅 테이블 구성 시 1A의 프라이빗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은 1A의 NAT 게이트웨이를 가리키고 1B의 프라이빗 서브넷은 1B의 NAT 게이트웨이를 가리키도록 설정합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각 가용 영역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하나의 장애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실패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문제를 진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에 0.0.0.0 대상으로 NAT 게이트웨이를 가리키는 라우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보안 그룹의 아웃바운드 규칙을 점검합니다. 필요한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NAT 게이트웨이 자체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콘솔이나 CLI에서 NAT 게이트웨이의 상태가 어베일러벨인지 확인합니다. 펜딩이나 페일드 상태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는 VPC 플로우 로그를 활성화하여 실제 트래픽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로그는 어떤 트래픽이 허용되고 거부되는지 보여줍니다. 연결은 되지만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최대 45Gbps의 대역폭을 지원하지만 이 용량에 도달하면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아치 매트릭을 확인하여 현재 사용량을 파악합니다. 특히 바이신 프람소어스 매트릭을 보면 프라이빗 인스턴스에서 NAT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 트래픽량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용량 한계에 근접했다면 추가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하여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프라이빗 서브넷에 별도의 NAT 게이트웨이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VPC 엔드포인트를 활용하여 AWS 서비스로의 트래픽을 NAT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도록 우회시킬 수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클라우드아치의 로그 그룹을 생성합니다. create 로그 그룹 명령어로 JWS VPC 플로로그즈라는 이름의 로그 그룹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Create Flow Logs 명령어로 VPC의 플로우 로그를 활성화합니다. 리소스 타입을 VPC로 지정하고 모니터링할 VPC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트래픽 타입을 all로 설정하면 허용된 트래픽과 거부된 트래픽을 모두 기록합니다. 로그 목적지는 클라우드와치 로그즈로 설정하고 앞서 생성한 로그 그룹을 지정합니다. 딜리버 로그즈 퍼미션 아원에는 플로우 로그가 클라우드와치에 쓰기 권한을 가진 IAM 역할의 ARN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클라우드와치 로그즈에 기록되어 문제 진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를 살펴봅시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는 최소 권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안 그룹은 정말 필요한 포트만 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의 접근만 허용하고 불필요한 아웃바운드 포트는 닫아야 합니다. AWS 서비스에 접근할 때는 액세스 키를 인스턴스에 저장하는 대신 IAM 역할을 사용하세요. IAM 역할은 자동으로 자격 증명을 로테이션하고 권한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S3, DynamoDB, SNS 등 AWS 서비스 접근은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AWS 네트워크 내부에 유지하는 것이 보안상 더 안전합니다. 모니터링 베스트 프랙티스도 중요합니다. NIT 게이트웨이와 프라이빗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으로 바이신 프람소어스, 바이사우토 데스터네이션 등의 지표를 추적하여 비정상적인 트래픽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급증한다면 인스턴스가 침해되었거나 설정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기 위해 클라우드와치 알람을 설정하세요. 임계값을 초과하면 SNS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NAT 게이트웨이의 비용 추이를 추적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NIT 게이트웨이는 시간당 요금과 데이터 처리 요금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전송량이 많다면 비용이 급증합니다. S3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완전 무료이며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S3로의 모든 트래픽을 NAT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합니다. 다이너모DB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엔드포인트는 라우팅 테이블에만 추가하면 되고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다른 AWS 서비스의 경우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당 요금이 있지만 데이터 전송량이 많다면 NAT 게이트웨이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비용 계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구성을 선택하세요. S3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Create VPC 엔드포인트 명령어를 사용하며 서비스 이름은 리전에 따라 com Amazon AWS 리전 S3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assist-1 리전이라면 com Amazon AWS assist-1 S3입니다.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를 지정하면 해당 라우팅 테이블에 자동으로 S3로 향하는 경로가 추가됩니다. 여러 프라이빗 서브넷이 있다면 모든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나열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엔드포인트 정책을 설정하여 특정 S3 버킷이나 작업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motherpy VPC 엔드포인트 명령어로 정책 문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프라이빗 인스턴스에서 S3로의 모든 트래픽이 AWS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전송되어 NAT 게이트웨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NAT 게이트웨이로 프라이빗 서브넷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연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외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NAT 게이트웨이는 AWS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고가용성 구성, 비용 최적화,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